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회차가 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염료는 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흔히 우리가 많이 맛있게 먹는 감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감 그러면 선생님 의자 색깔 같이럼 저런 색을 연상하겠지만 저런 상태로는 염색이 안 되고 그 전에 이렇게 딱딱한 이제 얘가 점점 이제 저 색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저렇게 발그레 할 때는 먹으면 되고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로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 요 상태에 지금 녹색의 딱딱한 땡감이래야지 염색이 드는 겁니다. 이게 감염색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면은 굉장히 쉽게 또 염료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월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염색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떫은 감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속에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있죠? 입속에서 이렇게 쪽쪽 들러붙는 것 같이요. 바로 그 느낌의 성분, 그 탄닌 성분이라 그러는데 그 탄닌 성분 때문에 염색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익은 다음에는 이제 그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익기 전에 이렇게 딱딱한 연두색일 때, 요 탄닌 성분이 그득할 때, 그때 이제 염색을 우리가 감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잘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이 옛날에는 이 감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갔고요. 그 니스 대용으로도 이 감을 썼다고 해요. 선생님이 시험 삼아 이렇게 나무에도 이거를 칠해봤거든요. 감물을. 그런데 이 색이 점점 진해져 갖고 진짜 브라운색의 페인트를 칠한 것 같처럼 그렇게까지 효과가 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감은 선생님이 감물 염색한 걸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입는 것도 감이에요. 근데 10년이 돼서 좀 바랬고요. 자, 요거 감색이 되겠어요. 그쵸? 또 이제 조금 더 진한 느낌의 요것도 감색이 되겠어요. 그쵸? 그렇게 하고 또 얘도 감색이 되겠어요. 이런 브라운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감염료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염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수업에서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제 또 이제 살짝은 다룰 수 있어요. 매염젤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 매염제 녹물을 이렇게 여러분 녹 알잖아요. 그 녹물을 사용해서 얘를 조금 녹물을 딱 떨구면 이 염료가 탁 색상이 넘어가요. 어두운 색상으로. 그러면서는 이제 거의 찐 고동에서 검은색까지도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염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험을 해볼 수는 없고요. 말로만 살짝 상식으로 지나쳐 주세요. 네. 이 간물은 이제 선생님이 포인트가 안 익은 땡감으로 염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는 이제 그 간물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간물은 특별한 염색할 당시에는 특별한 색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갈색, 이런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무색이에요. 무색. 색상이 없는데 얘가 햇빛을 받으면서 열을 받으면서 점점 색깔이 연브라운에서 찐브라운에서 점점 진하게 갈색으로 발색이 되는 게 이 감염색의 염색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염색을 하면 처음에는 색깔이 안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갔다가 얘를 놔두고 보면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조금씩 이제 색이 점점 진하면서 자기가 그렸던 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간물 염색의 묘미예요.
그리고 색깔이 점점 브라운 톤으로 익어가는 게 이제 가을철 염료, 가을이 익어가는 그 느낌하고 같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자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햇빛을 보면서 점점 색이 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쪽 염색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그 시간에 그 염색법의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먼저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생쪽 염색, 발효쪽 염색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나온 게 자연 발색법, 속성 발색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놨죠. 자연 발색법, 햇빛에 의해서 발색이 된다. 또 속성 발색법은 알카리에 의해서 발색이 된다. 가루비누를 이용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루비누를 이용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물 염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이 자연 발색법이라는 거는 햇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게 일주일 다루고 이제 10일쯤 다루고 이러면은 10일쯤 뒤쯤 되면은 아마 자기가 한 게 저절로 이 형태가 저절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 마감하기 전에 결과물을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성 발색법이라는 거는 선생님 뭔가 좀 깝깝해요. 빨리 좀 결과를 보고 싶어요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자연 염색법 같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연의 그런 정서를 느낄 수는 없어요. 이 방법은. 하지만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간물 염색법은 알카리에서 색깔이 또 발색이 된 데는 그런 색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알카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한두 번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자세히 공부했나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산성 알카리성 해갖고 배워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알카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비누를 생각하면 돼요. 비누. 그런데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누 중에서도 중성세제 이런 거 말고 그냥 엄마들이 그냥 세탁기에 놓고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막빨래 할 때 사용하는 가루비누가 있어요. 가루비누는 중성세제에 비해서 알카리도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 발색법에서는 가루비누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물로 오늘은 간물로 그리기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간물의 성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린 거를 일단은 말려야겠죠? 말린 다음에 비눗물에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간물로 그린 거예요. 요 간물로 그린 거를 선생님이 드라이어기로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비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색이 점점 그린 게 드러나서 요렇게 이제 형태가 요렇게 됐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성 발색법에 의해서 결과물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자연 발색법으로 해갖고 간물에 담궈갖고 그냥 햇빛에다가 그냥 널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되니까 이렇게 이쁜 색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물 염색에서는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땡감으로 한다는 거와 이제 발색법이 두 가지 발색법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연 염색의
그 맛을 느끼기에는 자연 발색법을 선생님이 강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어떻게 염색을 하는가 요거를 보통 이제 요 감을 따요. 그쵸? 감을 따게 되죠. 그러면 얘를 많이 사용할 때는 뭐 믹서기나 이렇게 뭐 또 더 큰 기계가 있어요. 고추 빻는 기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용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런 강판 있잖아요. 강판 그쵸? 강판에다가 얘를 이렇게 갈아주세요. 강판에다 이렇게 갈겠습니다. 강판에 갈고 얘를 요런 자, 요런 헝겊에다가 배부제기에다가 요렇게 얘를 자, 선생님이 요 배부제기에다 담았어요. 지금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냥 얘를 요렇게 그릇에다가 요렇게 짜주면 선생님이 아까 그냥 반쪽밖에 안 했어요. 몇 번 갈지 않았는데도 자, 요렇게 요런 액체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래나 요렇게 간물이 요렇게 빠져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천을 담그든 아니면 붓을 담궈서 그림을 그리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이용해서 염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같이 체험할 거를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시연을 한번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쉬는 타이밍이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준비물도 꺼내놓고 옆에다가 꺼내놓고 신문지도 한 장 이렇게 깔고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시연했던 그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고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보충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딴 친구들 했던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요런 것가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리니까 밑그림이 필요 없겠고 얘는 이제 밑그림이 필요한 케이스예요. 이런 건 그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천이 시간도 그렇고 천도 그렇고 요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작업은 지금 약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별한 밑그림이 필요 없을 거예요. 뭐 요런 것도 특별한 밑그림이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뭐 막그림을 했는데도 결과물은 이뻐요. 요런 거는 이제 밑그림 갖고 아주 훌륭한 기질이 많은 애가 이렇게 했네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여러 애들이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 밑그림이 거의가 된 상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얇아서 얇은 천이다 할 경우에 혼자서 이제 감 갖고 혼자서 체험해 볼 때 조금 얇은 천이다 할 때는 이 밑에다 밑그림 놓고 이렇게 놓으면 다 비쳐요, 천이.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도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거는 그냥 밑그림 없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밑그림 한다 그러면은 뭐 유성펜으로 밑그림이 잘 보일 수 있게 막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오늘 체험하는 거는 이제 밑그림 없이 요런 선이 들어간다거나 요런 거는 이제 그렇게 실컷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물은 아주 이뻐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먼저 시간에도 보여줬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까 자연염색이란, 간물은 자연 발색법이 어떻다 그랬어요? 햇빛에 의해서 발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보면은 요렇게 무늬가 저절로 생겼어요. 동그라미, 네모, 막대기. 그쵸? 요런 무늬는 어떻게 냈을까요? 요런 거는 감색이, 오리지널 감색이고, 요런 거는 어떻게 냈을까요? 요런 거, 어떻게 냈을까요? 자, 한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재미난 방법으로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그 특성을 역이용하면 돼요. 특성을 역이용하면. 간물을 들여놓고 햇빛을 잘 받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부분만 가리면 되죠. 가리면 무슨 방법이든 나무 토막이든 뭐 햇빛이 투과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막아주면은 이 부분은 햇빛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쵸? 햇빛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도 요거 응용해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험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은 어려울 테니까 선생님이 그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신문지부터 까세요. 여러분들 신문지 한 장 까세요. 신문지 집에서 신문지 없는 사람은 하여튼 바닥에 뭐 하나 까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간물은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묻으면 바로바로 물티슈로 닦아주시고요. 일단 요 신문지랑 뭐를 하나 까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준비물을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있죠. 그리고 요 이제 한지 2장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간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종이 잘라놓은 거, 종이컵 잘라놓은 게 있고, 자, 붓이 들어있고, 요 이제 간물 재료들이 있죠? 이 신문지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놔 보세요. 신문지에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이렇게 벌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벌리고,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뒷면에 묻고 그러면은 우리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저 밑에까지 쑥 집어넣어 주세요. 아래까지 쑥 집어넣어 주세요. 반드시 요 과정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앞에 그린 게 뒤에도 묻고 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망치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속에 이 압축솜을 속에다가 넣어주는데 저 밑에까지 끝에까지 구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요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거는 요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펴서 조금 접혀도 돼요. 옆이 이렇게 조금 접혀도 돼요. 아셨죠? 하여튼 이렇게 편편한 면을 만들어 주세요.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2장은 선생님이 간물 그림 그리라고 아까 보여줬죠? 하트 이렇게 속성 발효한 거 그려줬죠? 그러니까 피연물은 요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머니하고 요 한지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려갖고 그린 다음에 하나는 자연발색법으로 해보시고 또 하나는 속성발색법으로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택해서 발색법을 택해서 두 가지를 다 실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요렇게 피연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얘가 간물이에요. 간물이고 얘를 요렇게 붙여갖고 여러분들이 이거 넣고 쓰다가 넘어뜨릴까봐 선생님이 이거 따로 준비해 놨어요. 안전하게 하라고. 자기가 쓸 만큼만 여기다 이렇게 따라 부세요. 쓸 만큼 부시고 나머지는 쏟아지면 얘는 처음에는 색깔이 안 나타나는데 점점 진해지니까 쏟아지면은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쓸 만큼만 이렇게 꺼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붓이 준비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너무 정교한 그림은 이제 나중에 번지고 하면서 자기가 그림 그렸던 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들러붙고 하면은 형체가 없어져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큼직큼직하게.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겹쳐갖고 원무늬를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재미난 거 많아요. 요 밑에 부분만 칠하고 요 밑에 부분 진하게 칠하고 여기서 이제 선이 들어가고 또 요렇게 진하게 요렇게 선이 위에는 들어가겠어요. 또 요 부분은 또 진하게 칠해 주겠어요. 이러면은 특별한 형태가 없어도 명과선을 이용해서 자기가 디자인을 한 거죠. 아니면 선생님 자기 이니셜을 이렇게 선생님 쓰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OHN이 선생님 이제 손씨니까 이렇게 이니셜을 크게 넣어도 되고, 그쵸? 요런 거로 자기가 이제 계획을 하세요. 아니면 요구통이 이렇게 들어가도 재밌겠고, 하여튼 너무 정교한 구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으로라도 체크가 쭉 되겠고요. 체크 무늬를 하셔도 되고, 체크 무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질서대로만 하면 돼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또 여기도 큰 거, 굵은 거 가는 거, 굵은 거 가는 거, 그쵸? 이런 식의 질서를 만들어줘도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다 원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얘는 종이면은 쑥쑥 그려지는데 얘는 지금 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쑥쑥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쑥쑥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얘는 천이기 때문에 천에 이렇게 흡수가 돼야 돼요. 그쵸?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이는 그냥 쑥 그려도 돼요. 이 종이에 그릴 때는 쑥 그려도 되지만 이 천에 그릴 때는 얘가 천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쑥 꺼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붓을 돌려주세요. 선생님 하는 것 같이. 자, 쑥 해버리면은 동그라미 그리는 게 어렵진 않지만 쑥 그려버리면 얘가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근데 천천히 선생님 보여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요렇게 붓을 천천히 돌리도록 하세요. 또 큰 원도 있겠고 대신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쑥 가버리면 얘가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천에 흡수되도록. 자, 그리면서 안 나타나서 좀 깝깝하죠? 안 나타나서 깝깝하죠? 자, 선생님도 했으나 안 나타나서 깝깝해요. 하지만 이렇게 물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다. 자, 이런 식으로
겹쳐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구성화해보는 그런 패턴을 지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제 완성은 안 했지만 이런 식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말리면 돼요. 그대로 말려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종이에다 할 때는 뭐 그쵸? 종이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항상 대하듯이 그림 그릴 때 대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종이는 뭐 금방금방 이게 흡수가 되니까 자 선생님 그냥 전체 문양으로 요렇게 전체 문양으로 선생님 요렇게 동그라미 해봤어요. 저 이제 요거를 말려야 돼요. 자연 발색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햇빛에 그냥 놔두면 돼요. 속성 발색으로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얘를 이제 이렇게 말려야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비눗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기 한 거를 자연 발색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집에서 햇빛 잘 드는 곳에 그냥 방치해 두면 되는 거겠고요. 자, 요거로는 선생님이 속성 발색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가루비누예요. 엄마들 저기 세탁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가루비누. 일단 여기다가 물을 붓고 비누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잘 풀리게 이렇게 녹여주시고요. 녹여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냥 조금 큰 그릇에 하기 쉽게 조금 큰 그릇에 옮긴 거예요. 자, 해갖고 얘를 이제 여기에 담궈서 색이 바뀌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사용하는 그냥 일반 비누에 불과해요. 아셨죠? 자, 조금 이제 색깔이 조금 바뀐 게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점점 이제 얘가 발색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조금 더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보다 조금 색이 바뀐 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조금씩 이제 발색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자, 일단 말려 보겠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또 색상을 내고 싶으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다리미도 이용해 보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런 식으로 색이 순식간에 시간이 필요 없이 이렇게 발색이 됐습니다. 브라운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속성 발색법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렇죠?